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순천과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토요일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양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은 지역 아동센터 교사이며 또 다른 1명은 순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광양 지역 시민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순천시 시내버스가 감축 운행됩니다. 순천시는 현재 확진자 밀접 접촉자 40명이 자가 격리되면서 어제 하루 17개 노선을 감축 운행하고 오는 25일까지 대체 운전기사 확보 상황에 따라 감축 운행 규모와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축 운행 노선은 운행 전날 결정되며 순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과 마을 방송, 버스 정류장 운행 정보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산 고흥 김 수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고흥 김은 수확량이 늘었는데도 상품성이 예년만 못해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협과 군이 고흥김의 2차 가공을 통한 해외 수출기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하면의 생김 위판장. 바다에서 채취한 생김을 위판하는 경매인들의 목소리가 활기로 넘칩니다. 2020년산 고흥김 수확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15일 즈음이면 사실상 생김 채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고흥김 생산량은 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13만여 톤으로 전년 대비 3만여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흥김의 상품성은 지난 겨울바다의 한파와 강풍 등 영향으로 예년만 못합니다. 좋은 제품이 못 나온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김에 가장 적합한 그 날씨가 3한 4원이랍니다. 3일 정도면 춥고 4일은 따뜻한데 올해는 너무 강풍에다가 너무 춥다 보니까 김의 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120kg 생김 한망 위판 가격은 8만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가량 낮습니다. 고흥군 수협과 고흥군은 김 양식업계의 위기를 2차 가공을 통한 해외 수출길 확대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김의 일본 수출만 전년 대비 12배나 증가한 140만 달러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스시나 김밥이나 이런 그 일식 재료용 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일본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서 많이 시장에서 찾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김이 들어갔던 것이 고흥김으로 다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순탄치 못한 해왕 속에서도 고흥김 양식업계는 올해도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들이 목포와 진도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은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해경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비함을 배정해 무산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슨 세월호 선체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이고 희생자 가족들이 고개를 숙여 추모의 시간을 가집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희생자 가족 등 50여 명이 목포 신앙만을 찾았습니다. 4월달 되면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겁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때와 똑같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찾게 됐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는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줄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는 시민들도 7번째 추모식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단원고 학생분들을 비롯한 승객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고차도 앞 침몰 해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선상 추모식은 갑작스레 취소됐습니다. 해경이 준비한 함정이 참사 당시 지휘함인 삼천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가 탄 삼천 구함은
고 임경빈 군 등 희생자 구조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런 삼천구함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해경의 이런 행태를 우리 가족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난해에는 삼천15 경비함에서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해경 측은 해당 경비함정은 단속에 투입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불법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8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 장애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당첨된 전남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업자와 불법 청약자 87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경찰은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집주인 몰래 위장 전입한 4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각계 인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남해군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건의문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300억 원 규모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쯤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덜은 자영업자들은 공공배달앱을 반기면서도 이용객이 적고 가맹업체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공공배달앱의 시범 운영이 반갑습니다.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면 음식값의 최대 13%를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공공배달앱은 2%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료로 한 배달앱당 80만 원을 추가로 냈던 것도 공공배달앱에선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5건이 채 안 됩니다. 업주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 기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따로 안 해도 그런 어플을 찾게 되니까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지역이 같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역시 공공배달앱이 반가워 지난 1일 가입을 신청했지만 아직 가맹업체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운영사가 직접 방문해 배달앱에 들어갈 메뉴를 정하고 음식 사진도 찍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심리나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지금 어떤 접수는 돼 있는데 사후 조치가 지금 연락도 이렇게 취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공공배달앱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금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한 광주의 외식업소는 모두 2,700여 곳. 초기 목표로 잡은 5,000곳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가맹업체 등록 기간을 줄여나가는 등 전산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배달앱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추가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맹주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대행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늘어난 배달 주문량만큼 수수료 부담도 늘어난 자영업자의 걱정을 덜기 위해 출범한 광주 공공배달앱.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7월 정식 운영에 앞서 초기 고객과 가맹업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양 중마시장이 자체 배달 서비스 앱 놀장을 오는 19일부터 개시합니다. 중마시장 상인회는 시민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배달 서비스 앱을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